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그 대면 조사는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당초 이제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예정이었지만 특검 사무실에 늦게 도착을 해서 시작 시간도 다소 미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10시 11분쯤 차에서 내렸고요. 대기실에 있다가 22분쯤에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11시 59분에 종료가 됐고 오후 조사는 1시에 재개가 됐는데요. 조사는 영상 녹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영상 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이제 공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거 이순자 권양숙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참고인 신분이었고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지금 포토라인에서 짧지만 말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그중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거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 얼핏 듣기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뭐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듯한 이제 표현을 해서 좀 겸손한 표현, 사과의 표현 이런 걸로도 들리는데 사실 김 여사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요. 궁지에 몰릴 때마다 좀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작년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문제로 충돌을 했을 때 보낸 문자를 보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년 전에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되자 자신은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때도 이제 두렵다, 송구스럽다, 조용히 반성하겠다, 제가 없어져서 뭐 남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게 여실히 드러나면서 오늘 결국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들이 결국 진정성이 없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말 역시 뭐 겸손이나 사과의 심정에서 나온 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뭐 요런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들어있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금품 수수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하나하나가 다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오늘 하루에 조사가 가능합니까? 네, 글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혐의도 엄중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이제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또 여기에 대선 경선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 측에 이렇게 추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100페이지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앞서 특검도 이제 하루로는 힘들 것 같다.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고 김 여사 측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혐의별 분리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조사 일정간 3, 4일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또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뭐 설사 5가지 의혹을 다 조사를 한다고 해도 10가지 이상이 남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가지의 혐의입니다. 그중에서도 5가지만 추려서 특검이 출석 요구서에 담아 보낸 이유는요. 일단 이 사안별로 증거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됐는지 그리고 수사가 개진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매겨서 수사를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상대적으로 다 완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공범들이 이미 처벌을 받아서 지금 뭐 선고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주가 조작이 가장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 뭐 삼부토건 관련해서나 다른 이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석 요구서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혐의점마다 매겨두고 가능한 빨리 조사를 신속하게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오늘 조사를 보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일단 관련 당사자들의 아니면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건진법사 의혹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이 상대적으로 좀 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손실을 봤다라는 그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번 소환에 있어서 같이 끼워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간결한 그런 사실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소화를 해내는 것이 관건이겠고 그 이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추가 소환,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완비되면 재소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뭐 저녁 6시까지만 조사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서는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심야 시간 조사, 뭐 이런 건 피의자 동의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야, 그러니까 야간 조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긴급성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심야 조사의 기준이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9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는 오후 6시에 끝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받아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오후 9시를 넘어가는 심야 조사의 야간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 조사가 진행이 됐고 점심시간이 빠지고 만약에 변호인단 측에서 적정한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휴게 시간이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귀가하기 전에 조서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수정 작업이 필요한데 그 역시도 이 질문지가 100쪽이라고 한다면 뭐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사실상 질문을 이어가고 답을 듣는 실질적인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동의를 받아서 오늘 많은 양을 소화하자라고 변호인단을 설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또 응할 의무는 또 조사 대상자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은 오후 9시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고가 이제 나눠지게 되겠고 오후 6시의 경우에는 뭐 특검에서 뭐 중재를 하자라고 한다면 6시까지 그럼 조사를 하고 나머지 조서 확인 절차에 대해서 뭐 1시간, 2시간 내지 소요해서 뭐 7, 8시 정도에 끝내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 보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김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김 여사 조사에도 영향을 줍니까? 일단 영향이 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에 대해서 계좌 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관계자가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계좌 관리인이 구속이 됐고 일정 정도의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했느냐 여부만 밝혀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쉽게 입증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당시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시세 조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좌를 맡긴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례에 의해서도 계좌를 맡긴 사람과 그리고 계좌를 맡아서 관리한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든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식의 정황을 밝혀내는 것이 좀 핵심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공범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검이 분명히 염두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된 이후에 조사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구속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있을 소환 조사에 조금 난항을 빚을 수 있겠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이 쭉 조사를 개진해온 그런 성향을 보더라도 아래에서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증거 수집을 이루어낸 다음에 핵심 당사자를 가장 적절할 때 부르는 그러한 형식의 성향을 띄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불구속 원칙으로 수사를 개진해 보지만 하지만 당사자가 만약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라든지 불성실하게 대답한다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특검의 수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